앞서 김선택 교수께서 모순되고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해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각하 두 분이 쓰신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 잘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관이 장관 대행할 때 차관 종족수로 하면 탄핵이 과연 되겠는가라든가 만약에 2분의 1 종족수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설신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무리하게 설시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을 보면 기간 문제가 있는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재판관의 자격 요건하고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사실 그건 거의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재판관의 자격 요건은 헌법재판소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재판관 선출할 때 미리 사전에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는 거고 사실 또 국회 내부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행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의결 절차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상의 시간 이상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기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예.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에조차도 또 여야 합의를 말씀하시고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위헌적 행위를 해소할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격 요건인이 국회 의결 절차를 들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위헌성, 위법성도 없다. 이렇게 쓴 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세 분이 형식이나 절차의 흠결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분이 어찌됐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판관은 김복형 재판관. 그렇습니다. 예. 기각 의견 1명, 5명 중에 1명이죠. 위헌하지 않다라는 그 자체도 의견 하나. 부인한 경우죠. 예. 예, 그리고 각하 2명, 정영식, 조한창. 예.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형식 절차를 애써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찾는 중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 김 교수님 저하고 거의 의견이 다 비슷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한 10여 차례 이상 계속 읽으면서 학생들에게도 이거 숙제 줘가지고 읽게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날 혹시 대통령 심판 사건과 국무총리 심판 사건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같은 날 하려고 어떤 부분을 쭉 써놨다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 드러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거나 이 단어는 여기 쓸 말이 아니고 다른 데 좀 설명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계엄선포 공모 위헌성 문제를 하려면 계엄선포의 원래 위헌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뺐다든가. 예. 그래서 이게 논리의 수미상관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러한 판결문으로 보여서 추측컨대 제 생각에는 같이 쓰려고 했다가 겹치는 부분을 급하게 뺐으면 그것도 한 2, 3일밖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결정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좀 보태도 되겠습니까? 그 네 분의 기각 의견도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동안의 탄핵 사건을 심사할 때 보면 되게 위법 행위 자체의 위법성 그걸 먼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위해서 법익을 형량한 다음에 중대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서 바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행위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미명 행위 그게 위법하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이 위법 행위가 가볍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대하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탄핵 선고의 효과 사이를 법이 형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3단계가 됐을까? 그 다음에 또 형량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나란히 놓아야 될 반대 논거를 이상한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사가 있느니 없느니. 근데 그건 논할 실익도 하나도 없는 게 당시에 이미 헌재 재판관은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미 무력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무력화할 의사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께서 본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권한의 논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건 더 이상합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 그 탄핵단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두 분의 재판관을 이미 임명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일으킨 그 손상시킨 헌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건 한덕수 대행과 아무 상관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한 대행이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걸 쓴 건데 그게 어떻게 법익 형량에 이쪽에 한덕수 총리한테 유리한 그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한 결정문을 쓰셨다. 그렇게 쓴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니 이렇게 쓰려면 그냥 인용으로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기각의 끝에 가서는 예. 저는 저희가 이런 결정문을 그동안 본 적이 없고요. 뭔가 좀 혼란스럽다. 이 결정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용 결정문을 쓰다가 갑자기 기각으로 바꿔서 이렇게 된 건가? 심지어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고요. 결과만 바꾸고 내용은 유지를 했는데 내용을 그대로는 안 했지만 예. 손을 완전히 다 못한 거예요. 전체를 다 손질을 못한 거 이런 의심도 누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결정문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제대로 정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위법의 중대성을 따질 때 이미 형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형량을 넣은 다음에 형량이 가능한 논거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문을 썼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글쎄 잘 모르겠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제대로 지금 이 탄핵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자꾸 늦어지면서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뭐 정확히 쓴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쓰는 걸 봐가지고는 정확히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선고하는 게 낫지. 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재판관이 쓴 부분도 역시나 앞뒤가 잘 맞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제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체적으로 프레임워크가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제2차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1차 탄핵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은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헌 위법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3단계로 요거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1, 2, 3번 특히 최소원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서술이 여기 딱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급히 서술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또 볼 수 없다. 예.